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은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통일부에서 확인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확인 중입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7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어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였습니다. 북한의 예고된 도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행됐습니다. 잠시 후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야당이 맡아왔던 법사위를 못 지켜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남과 북만 대치하는 게 아닌 듯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선출과 원구성 강행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강경한 대여 투쟁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결과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국민의 지지 이외에는 딱히 묘수가 없는 점도 야당의 고민이죠. 잠시 후 외통위에 배정됐다가 반발한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련 부처에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올려라 라고 지시를 하셨던. 안팎으로 힘든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공공부문, 정부의 적극적 역할론이 대세입니다. 정면 승부에서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해 마련한 특집 인터뷰. 오늘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결해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대책, 그리고 정치 현안 이야기 들어보고요. 4부 박병과 김판 코너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로 갈등 구도가 관측되고 있는 대검찰청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6월 16일 화요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어제 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21대 국회는 결국 반쪽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에 본회의를 열고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외통위에 배정된 윤영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통합당 의원 45명이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도 외통위에 배정되셨는데 사임계 제출하신 거죠? 네, 일괄적으로 이제 사임계를 원내 지도부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이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예.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그 상임위 배정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명확하게 오늘 그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고요. 예. 이러한 사항을 철회해달라. 그리고 사과 입장을 표명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명확한 지금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저희가 일단 사임계를 제출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가져와야 된다고 그동안에 그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국회의장이 그것을 번복해서,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회 전통과 어떤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다시 한번 더 좀 지켜주기를 다시 한번 그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박병석 의장 찾아갔을 때 의장이 그 항의한 데 대한 답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의장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지금 제1야당이 갖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이제 밝혔고, 예. 그다음에 강제 배정에 관한 문제는 국회의 그 사보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상임위를 구성한 후에 위원회 어떤 그런 것을 교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그러한 사보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 스님을 수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적절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할 바에 뭐하러 그렇게 어제 급하게 강제 배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그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첫 출발부터 국회의장과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무리하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준 것, 이거 철회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현실적으로 야당이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또 지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저부터 이제 그 자리 다툼이 아니고요. 예. 법사위란 것이 제1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주장을 했던 것이고, 끝까지 그것이 이제 관철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맡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그런 배수의신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이 결국은 그 국회의 어떤 그런 견제와 균형을 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고, 만약에 끝까지 지금 그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 상임위원장 일절 맡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그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야당으로서의 책무는 다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만일 그 우려하는 대로 18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그 국회 보이콧이나 뭐 장애투쟁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협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장애투쟁이나 국회 보이콧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상당히 참 지금 제1야당이 그야말로 크대 여당으로부터 아주 짓밟힌 그런 상태인데요. 예. 상황이 어렵더라도 103석의 그런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야당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혹시 당내에서는 뭐 현실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알짜 상임위는 받자,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런 자리 다툼은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으로서 저희 당이 갖지 않은 이상은 일체 다른 상임위원장은 저희가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사위 뺏긴 책임을 지면서 사표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원내대표로 뽑힌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고, 어떻습니까? 재신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도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강행을 할 거라고는 사실 예상치 못했습니다. 예. 저희 당의 대부분 의원들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와 상생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여당의 어떤 그런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 원내대표로서 그런 책임을 지고 좀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데, 예. 사실 이 상황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잘못이 아닙니다. 예.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거여의 어떤 횡포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래통합당의 다수의 지금 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 책임이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거두고 다시 한번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당내 분위기란 말씀이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돌아오실 것으로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오늘 북한 쪽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지금 조금 전 5시 5분에 NSC 상임위원회가 정우영 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됐습니다. 지금 시국이 상당히 엄중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 달래기,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한없는 유화 정책의 어떤 실패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 차원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지금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을 지금 불러서 예. 업무 보고를 듣고 상황 파악한 후에 초당적으로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남북관계, 또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통위 국방위는 한시라도
좀 빨리 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요. 예. 일단은 저기 초당적으로 정부와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그 관계부 장관들을 저희가 그 협의를 할 것입니다. 하고 예. 정말 이것은 그 초당적으로 협력을 하고 또한 국제관계 차원에서도 국제사회에 협력을 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관계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방금 이런 사태가 나왔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 또 북한 달래기로 지적하셨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와야 될까요? 일단 그 단호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예. 지금 대북 전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촉발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발의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냥 달래기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판문점 선언이나 이런 모든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서 이제 비핵화 협상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큰 목표에 맞춰서 큰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예. 뭔가 단호 원칙을 세워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요구할 건 해야 됩니다. 예. 네. 어떤 요구가 있을까요? 우선은 북한이 이러한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것이 지금 판문점 선언이나 또 9.19 군사합의에 지금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전혀 지금 그러한 정부에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자꾸 이렇게 무리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이러한 예를 들면 김여정이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다, 겁먹은 개다 이럴 때도 한마디도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이 계속 연쇄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항의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하던 얘기 좀 돌아가서요. 네. 지금 남북관계도 문제고 또 추경도 걸려있고 한데 미래통합당이 이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여당과 좀 정쟁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국민들이 좀 실망할 것 같기도 해서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 참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지금 국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이러한 독재의 행태를 중단을 해야지만 국회가 협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여당과 또 정부와 함께 협치를 해서 국민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을 지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